김포FC 유소년 축구 선수가 코치의 폭력과 동료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10달이 지나서야 김포FC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참 올해도 걸렸네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 2022년 4월 달에 있었는데요.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선수인 당시 16세였던 정모군이 축구팀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숨진 정모군은 자신의 SNS에 A4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팀 지도자들이 언어 폭력 그리고 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진상 조사와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줄곧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유족은 이 아들의 죽음을 알리려고 1년 동안 거의 고군분투를 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를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정모군이 세상을 떠난 한 11개월이 지난 즈음에 당시 정모군 말고 또 다른 피해자 A군이 지도자 A씨로부터 욕설 및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또 나오게 되면서 또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수사기관의 결론도 나오지 않았고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절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요지부동이었던 김포FC가 뒤늦게 해당 감독과 코치 2명을 직무 배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욕설 피해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또 당했다. 또 다른 선수도 지도자한테.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정군 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윤리센터가 파악을 하고 그 피해자 A군을 다시 참고인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진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심한 욕설이나 물병을 집어던지고 또 강제로 삭발시키거나 헤드폰을 뺏었다고 하는데요. 기본권을 이런 침해에 있어서 무슨 정당한 기준 없이 남발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 A군은 학연과 지연이 얽혀있는 좁은 축구판에서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축구팀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시합 출전 여부라든지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지난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번엔 김포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수 시장을 이 부모님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얘기가 좀 나왔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김포 FC의 유소년팀의 가혹행위, 집단 괴롭힘 사건이 여론화되자 정군의 유가족이 구단주인 김병수 김포시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정군이 숨진 지 11개월 만에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8일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정군의 아버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단순한 직무 배제 조치가 아니라 더 이상 축구하는 애들을 가르치지 못하게끔 아예 해임 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김포시는 지난 13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과 코치 2명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사건 발생 321일 만에 분리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시장은 구단에 대한 감사를 지시를 했고요. 감사 결과 대한축구협회 징계라든지 다른 게 관계없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징계 절차 별도로 직무 배제가 아닌 해임 결정도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런 사건, 불행한 사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인포커스 이도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